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참 어리석게도 저는 결혼 생활을 하게 되면 무조건 어른들의 말만 잘 듣고 살아야 한다고 배웠기에 그게 무조건 맞는 줄 알았어요. 남편과 결혼한 지 약 15년이 되었어요. 저희 남편은 저를 한번 보고는 제가 그렇게 마음에 든다고 들이댄 남편. 연애할 때는 진짜 저에게 간이고 쓸개고 모두 주듯이 저에게 다정하게 잘해줬어요. 솔직히 결혼 전만 해도 남편 집은 재벌도 부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름 유복한 환경이었고 저희 집은 아버지 사업이 너무 안 좋게 진행이 되어 하루 벌어먹고 사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쪽에서 결혼 이야기를 건네면 한번 소개받아보고 싶다고 연락이 들어오자 저희 집에서는 아주 화색을 띠면서 좋다고 했었죠. 솔직히 남편을 만났을 때는 그렇게 좋은지도 잘 모르겠고 남편의 오만한 성격이랄까요? 그 당시에는 집안에서 저의 위치는 그저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떠밀려가는 시기였던지라 부잣집에서 저를 좋아한다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냐며 여자는 고로 그냥 남자 잘 만나서 아이 잘 낳고 살면 된다고 저를 떠밀다시피 넘겼습니다. 지금도 그때 일만 생각하면 미안하다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부모님을 저는 이해는 합니다. 부모님도 당시에는 하시던 일이 너무 잘 안 풀리셨죠. 점점 날이 갈수록 먹고 살기 힘든데 사돈의 덕 좀 보고 싶었겠죠. 그렇게 저는 어쩌다 보니 남의 집에 팔리듯이 시집와서는 온갖 더러운 꼴을 보게 되었어요. 진짜 부자들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없는 집안인데 저한테는 그렇게 자랑질을 하고 싶었는지 맨날 자랑질을 하면서 우리 집안에 솔직히 네가 어울리기는 하냐며 막말을 서슴없이 하는 건 기본에 날이 갈수록 대놓고 무시하는 말들을 내뱉기 시작하는데 가끔 선을 넘어서 저희 부모님 무시하는 말까지도 하더군요. 너를 낳아준 부모님은 도대체 젊은 날에 뭘 어찌했길래 그 나이가 되도록 이렇게 집안에 돈이 없냐면서요. 그래도 초창기에는 남편이 그 당시에 저를 너무 좋아해줘서 결혼하자마자 따로 분가하고 저희끼리 살던 집에서 시어머니가 하루가 멀다 하고 저를 부르면 남편이 막아주고 시모랑 싸우고 하더니 그게 딱 4년을 못 가더군요.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이 변했습니다. 저희 남편은 제 입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진짜 객관적으로 못생겼어요. 그래도 전 남들한테 나름 이쁘게 생겼다, 곱게 생겼다는 말들을 듣고는 자랐지만 남편을 처음 볼 때부터 무섭게 생겼다고 할 정도로 못생겼어요. 그래도 저한테는 껌뻑 죽고 또 공부도 잘해서 좋은 회사를 다니기도 한다고 하니까 저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며 부모님한테 떠밀리듯 했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하게 된 결혼이었는데 남편의 그런 사랑이 끝난 이유는 바로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이 저와 대화도 회피하고 아이도 잘 안 봐주고 뭐가 그리 급한지 맨날 출장이다 야근이라 라면서 늦다가 한 번은 술을 진탕 먹고 와서는 흐트러진 모습으로 소파에서 자더군요. 저는 편하게 자라고 옷이라도 치워주다가 남편 코트에 묻은 여자 머리카락들과 향수 냄새를 맡게 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울 거라고는 전혀 상상조차도 못했었는데 순간 멍해지더라고요. 침착하게 정신줄을 잡고 일단 남편이 휴대폰을 들여다보니 그 당시 휴대폰 속에는 사랑한다, 보고 싶다는 말들이 남겨져 있더군요. 그때 휴대폰 속에서 더 짜증이 났던 것은 제가 집구석에 앉아서 이렇게 무시를 당하는 게 돈을 못 벌어서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는 공부를 하려고 했습니다. 보호사 자격증을 따고 싶어서 학원비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은 저에게 요즘 회사가 한창 어려워서 성과금도 적게 나오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인간이 상간녀한테는 선물까지 해줬다고 문자도 남겨져 있더라고요. 오빠가 사준 선물 너무 좋다고요. 그걸 보고 있으니 자고 있던 남편의 모습이 너무 얄미워서 머리통을 한 대 후려쳤습니다. 자다 깨어난 남편이 저에게 미쳤냐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래서 저는 바로 남편의 핸드폰 상간녀와의 대화 내용을 보여주자 남편은 저에게 용서를 빌기는커녕 그래서 뭐 네가 어쩔 건데 라는 말들을 하며 이제 제가 질렸으니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거라고 이혼하고 싶으면 알아서 마음대로 하라고 말하고는 집 밖으로 나가버리더군요. 그때부터 상간녀와 남편은 대놓고 따로 집까지 구해서 같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미련한 저는 남편을 붙잡고 말렸네요. 저 정말 그대로 이혼해서 나가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아이 둘 다 남편이 데려간다 해도 현실적으로 경제적 능력이 안 되고 그거라는 남편은 이제 대놓고 그 여자 집에서 지내며 가끔 애들 보고 싶을 때마다 집에 와서 자고 가고 그냥 저를 마치 첩 같은 대우를 하더군요. 저희 부모님도 그걸 알고는 시댁에 같이 따지러 갔지만 돌아오게 된 것은 시어머니의 욕설과 저희 엄마에게 손찌검까지 하더군요. 어디 감히 가난한 집구석에서 자기 아들한테 욕을 하냐면서요. 이혼하면 인생 망가지는 것은 우리 아들이 아니라 당신의 딸일 텐데 돈 없어서 빈손으로 시집 보낸 주제에 감히 어디다가 따지냐는 시어머니. 정말 그날 저는 피눈물이 흐르더군요. 순간 저는 감정이 복받쳐서 이혼하겠다고 말하자 저희 엄마는 저를 필사적으로 말리시면서 감정이 과잉된 것 같으니 집에 가서 천천히 같이 생각해보자며 데려가더군요. 그때부터 진짜 남편이랑은 남보다도 못한 사이로 살아가게 되었고 남편은 이혼 안 하는 조건으로 매달 생활비를 붙여주고 있었으며 가끔 아이들 일정에 맞춰 학예회나 이런 것만 참가했었죠. 참으로 부끄럽지만 그렇게 돈 벌 능력이 없는 저로서는 그게 최선이었어요. 사실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와서는 시댁에서 지원을 받아 사업하고 있는 게 많다고 당장 그 거래처들이 끊기면 돈 벌기는커녕 엄청난 부채만 생기고 거기다가 저까지 이혼하고 돌아오게 되면 감당이 안 될 것 같다며 아버지가 저한테 부탁을 하는데 진짜 서러움에 복받쳐서 눈물이 또 절로 흐르더군요. 그렇게 남편은 이중생활을 하면서도 시모의 시집살이는 계속되었습니다. 한 번은 명절이 되어서 남편 없이 혼자 그 집에 아이들과 가면 시어머니가 밥 먹고 있던 제 뒤통수를 갑자기 후려치며 너는 먹는 것도 재수가 없다며 네가 어떻게 했길래 아들이 이렇게 집에도 들어오지 않느냐고 그 상간녀도 네가 알아서 정리하게 해야지 라고 말하더군요. 순간 저는 욱해서 몇 번이나 화를 낼 뻔했지만 부모님 얼굴이 떠오르면서 다시 이 악물고 꾹 참았습니다. 그런 저를 보더니 재밌다는 듯이 웃으면서 하고 싶은 말 있냐며 비아냥거리는 시모의 얼굴이 증오스러웠습니다. 그 이후로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라는 심정으로 너무 화가 나서 명절 이후로 시모 집에 안 찾아갔더니 시모는 또 예고도 없이 집에 쳐들어와 온 집안을 뒤집어 놓고 네가 지금 누구 때문에 먹고 살고 있는데 감히 하늘 같은 시어머니를 무시하냐며 짜증을 내던 시어머니. 그런 인고의 세월을 살던 중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저는 솔직히 시아버지한테는 그렇게 나쁜 감정이 없어요. 항상 그 사악하고 악랄한 시어머니를 그나마 옆에서 말리시던 시아버지셨고 저희 집안에 유일하게 저를 지원해 주시던 것도 시아버지셨거든요. 저한테는 자기가 미안하다며 망나니 같은 아들놈도 아들이라고 하나뿐인 아들이다 보니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사돈 어른 먹고 살 수 있게 지원해주거나 너 당장 생활비 안 끊기게 도와주는 것뿐이라고 말을 해주시던 시아버지를 제가 어떻게 싫어할 수 있겠나요? 그런 시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남편이라는 인간은 갑자기 다니던 회사도 때려치우더니 물려받은 재산으로 사업을 하겠다며 허세만 가득 들어서는 여기저기 갑자기 돈을 끌어모으더군요. 심지어 시어머니 몫으로 분배된 유산조차도 시모에게 빌딩 한 채로 갚아주겠다며 돈을 싸그리 다 끌어모았고 그렇게 시모의 외동아들인 남편 사랑은 너무나 지나칠 정도라 그 당시 유산 분배를 전부 남편에게 몰아주었습니다. 남편 놈은 그러면서 맨날 유흥업소만 들락날락거리며 그동안 같이 살던 상간녀도 버리고는 저에게 간혹 찾아와서 간간히 애들 소식 묻는 게 전부였어요. 그때마다 돈은 보내줬었지만 시아버지가 지원해 주시던 때보다는 훨씬 적었죠. 그렇게 그 이후에도 술과 여자에 빠져 살던 남편은 살이 미친 듯이 불어가더니 어느 날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을 전달받게 되었어요. 간밤에 고혈압으로 급격히 쓰러지더니 한순간에 세상을 떠났다고요. 그날도 어디 업소요저랑 같이 있다가 그렇게 떠났다고 하더군요. 저는 처음에는 너무 갑작스러워서 뭐가 뭔지도 몰랐고 그 인간 그렇게 말종처럼 살더니 결국 그렇게 죽어서 업보다 싶으면서도 앞으로 그럼 우리 애들이랑은 어떻게 먹고 살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도 남편이라 장례식장에 부랴부랴 찾아갔더니 시모는 저를 보자마자 제 머리를 때리며 남편 잡아먹은 년이라며 니 같은 게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자기 아들이 죽었다며 펑펑 울더군요. 제가 맞는 모습을 지켜보던 장례식장에 찾아온 친구가 제 옆에 다가오더니 이번에 남편 재산을 물려받으면 이참에 시모랑 인연을 아예 끊어버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 친구의 도움으로 남편의 상황을 돌아봤더니 시모의 모든 재산이 남편의 이름으로 모두가 있었고 거기서 모은 돈들이 전부 다 저와 제 자식들에게로 상속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 그 사실을 알게 된 시모가 저에게 연락이 와서는 자기 돈 내놓으라며 소리를 지르고 욕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시모한테 당당히 말했죠. 제가 그 돈을 왜 드려야 하냐고. 저희 남편이 죽어서 법적으로 정당하게 상속을 받은 거니까 어머니가 왈가불가 할 게 아니라며 말하고는 끊었더니 바로 시모는 저희 집을 찾아와서 제 머리 끄댕이를 잡고 욕하던 시어머니를 끝내 경찰까지 불러서 쫓아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의 난동이 있었지만 시모는 현실적으로 자기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지자 이제는 저한테 다시 찾아와서는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하더군요. 시모는 저에게 말하길 아들이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돈도 주고 집담보도 대출까지 줬다고 자기는 그럼 어디로 가야 하냐면서요. 저는 그리 말하는 시모에게 차갑고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제 알바가 아니에요. 당신이 나한테 한 짓거리 생각하면 평생 가난으로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살면서 돈을 가지고 유세 떨던 게 한두 번도 아니고 또 다시 찾아오면 경찰에 바로 신고해서 유치장 신세될 테니 두 번 다시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라고 하자 시모는 언제 무릎을 꿇고 빌어냐는 듯 갑자기 또 본심을 드러내면서 욕을 퍼붓길래 바로 또 저는 경찰에 신고해서 쫓아냈어요. 그 이후로 시모와 저는 인연을 끊고 다시는 안 보고 살려고 했지만 저희 부모님이 너무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에 어쩌다 보니 남편의 사고로 뜻밖의 물려받은 돈들이 워낙 많기도 했고 인간의 도리라 생각하고 정말 10원도 주기 싫었지만 시모의 대출금만큼은 제가 다 갚아주고 끝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자 시모는 고맙다고 반 억지로 말을 하면서도 저에게 들어온 그 많은 돈들이 너무나도 아까운지 눈물을 뚝뚝 흘리더군요. 저는 그런 시모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와는 시모와 며느리 사이지만 그래도 같은 여자인데 어떻게 그렇게 저한테 막대할 수가 있었는지 차라리 더도 말고 시아버지처럼 저에게 정도 주고 그러셨으면 제가 아마 지금 모시고 살면서 챙겨들었을 거예요. 왜 꼭 그렇게도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셨어요? 라고 물어보자 그저 아무 말 없이 일어나서는 쓸쓸히 그 자리를 떠나는 시모. 그 이후로 저랑 아이들 정말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시모도 지금까지 연락도 없었고 이후 저희 부모님은 일 그만두시고 아이들과 함께 같은 집에서 같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